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아프고 더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의 글은 2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백성을 향해 글을 쓰고 18년의 유배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을 연구했던 사상가, 바로 정약용 다산 선생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읽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야심도, 분노도, 상처도 한평생 곁에 두고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그릇이 따뜻하면 삶도 따뜻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한 문장,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이 깊어지는 말 한마디.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말로 쉽게 상처를 주고 또 쉽게 잊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무겁고 더 깊게 남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마음이 더 섬세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기억과 상처가 우리 안에 다층으로 쌓이면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둘째, 관계가 줄어든 만큼 남은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의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깊음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셋째, 나이 들수록 사람들 사이의 오해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어긋남, 자식과의 거리감, 배우자와의 서운함, 젊을 때는 시간이 해결해 주던 것들도 지금은 그대로 마음에 남아 오래갑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제일 어렵다. 정약용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곁을 떠나고 유배지에서 인간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는 결국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말은 마음의 온도다. 말이 거칠어지는 날은 마음이 다친 날이고, 말이 차분해지는 날은 마음이 다스려진 날이며, 말이 따뜻해지는 날은 마음이 넓어진 날입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유 1점, 마음의 상처가 쌓였기 때문이다. 살면서 여러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들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 듯 보이지만 사실은 더 얇고 민감해진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아라는 말은 기억 속에서 금처럼 빛나고 왜 또 그래? 라는 말은 돌처럼 무겁게 남습니다. 이유 2점, 후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후회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 후회가 우리를 다시 조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더 예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유 3점,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새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 번의 말실수가 오랜 인연을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말이 더 조심스럽고 더 중요해지며 더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말이 어긋나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먼저 덮어주어 말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갈등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찾는 깨달음은 간단합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말 한마디의 힘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덮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유연한 말, 따뜻한 말, 품 있는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곧 사람을 살리고 말이 곧 사람을 잃는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삶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고 오래된 관계를 다시 열어주며 서운함을 덮고 마음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마음을 낮추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말의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어른은 말로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말로 위로하는 존재다. 품격 있는 어른의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1. 마음을 덮어주는 힘. 괜찮다. 그래도 함께다. 너무 애썼다. 이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이 힘을 가진 어른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힘. 조금 천천히 해도 돼. 급할 건 없다.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3.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힘. 그래도 넌 참 잘하고 있어. 다시 하면 된다. 이 말들은 넘어지는 사람을 다시 붙잡아 올립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자비의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바로 쓸 수 있는 말의 기술입니다. 모두 정약용의 사상에서 나온 실천적 지혜입니다. 한 말보다 먼저 표정을 따뜻하게 하기. 말의 70%는 표정에서 결정됩니다. 표정이 먼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면 말도 자연히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을 늦추는 사람이 이긴다. 정약용의 핵심 조언입니다. 3. 조언은 짧게, 위로는 길게. 나이가 들수록 조언보다 위로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4.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따뜻하게 마무리하기. 그래도 고맙다. 그래도 나는 내 편이다. 그래도 괜찮다. 마지막 문장만 바꿔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5. 상대에게 명분을 남겨주는 말하기. 이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이기려 하지 않고 관계를 남기는 말. 6. 서운함은 말로 풀고 고마움은 표정으로 보여주기. 고마움은 표정이 더 크고 서운함은 말로 풀어야 오래 남지 않습니다. 7. 힘든 사람에게는 해답보다 자리를 주는 말하기. 괜찮아. 여기 있자. 그냥 같이 있어 줄게. 이 말은 돈이 들지 않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이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깊을수록 말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하루가 꽃처럼 피어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말을 정성스럽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되새긴 이 말입니다. 마음을 먼저 덮어주는 말이 사람을 산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덮어주길 바랍니다.